거기 보시면은 법규 명령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볼 테니까 자, 문제 푸는데 요대로 따라 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규 명령은 법이다. 법이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 그럼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그러면 행정규칙은 가장 대표적으로 훈령이나 예규나 고시 같은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국민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법규명령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법규명령의 근거를 보시면은 법규명령의 종류는 뭐뭐 있었어요.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이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행정규칙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행정규칙하고는 상관없어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이에요. 법. 요걸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명령은, 그런데 위임명령은 권한이 이전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일부만 위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거거든. 위임은 대리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이제 풀 거예요. 바로. 자, 집행명령은 헌법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의 근거를 요한다 그랬어요. 집행명. 뭐 헌법 법률 같은, 자, 이 명령보다 법규명령보다 상위법은 뭐뭐 있어요? 헌법 법률 같은 경우가 있죠. 헌법 법률. 조약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규죠. 국제법규도 상위법규죠. 법률하고 동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행정규칙은 여러분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정리하세요. 있는 분들은 지금 4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봐보세요. 요거는 법이니까 조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법이니까 제 몇 조. 그런데 요거는 뭐 행정규칙이니까 조문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구두로도 가능해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이 구두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애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거는 법이니까 무슨성이 있어요. 법규성이 인정되지만은 요거는 법규성이 인정 안 되죠. 법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속력의 유무입니다. 자, 보세요. 법은 국민도 구속하고 대외적 국민도 구속하고 또는 대내 경찰 조직 경찰도 구속한다 이 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대외 국민도 구속하고 대내 경찰도 구속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쌍면적 구속력이 있다,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이 아니니까 누구는 구속 못해요? 국민은 구속 못하니까 뭐는 안 돼? 대외적 구속력은 없겠죠. 왜? 법이 아닌데 국민을 어떻게 구속을 해? 그럼 누구만 구속을 해요? 대내적 구속력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완전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를 요합니다.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민과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의 효과. 법을 위반하면은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겠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죠. 무효의 요건이나 취소의 요건을 구비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효 취소가 법규명령은 법이니까 무효 취소가 되지만 행정규칙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오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행정규칙은. 그러니까 공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말하는 위반이 생겼을 때 위반을 할 때에 법은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무효 취소는 안 되겠죠. 잘못됐어도 적법하겠죠. 왜? 법이 아니니까. 적법 유효하지만 뭐의 대상은 되겠어요? 징계의 대상은 된다. 징계 사유는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대내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외울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위배됐을 때 위법은 아니죠. 뭐가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법이 아니니까 적법해야 되겠죠. 뭐 위법하니까 무효 취소가 된다. 요거는 법규명령에서 해야 할 얘기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기타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규명령은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법률 우위의 원칙 있죠. 그런데 여기 행정규칙에서도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법률 우위 원칙은 다른 말로 무슨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죄악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조직규범은 경찰법 3조나 경직법 2조 7가지 직무범위를 조직규범이라고 그랬죠. 그 조직규범을 하나하나 쓸 때에 수권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활동을 하면 근거규범에 의해서 활동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규범에 의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말하죠. 고로 여기는 법률 유보의 원칙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다른 말로 무슨 규범이라고 그랬어? 근거규범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법적 근거 이렇게 이해해 버려도 돼. 이건 법이니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법이 아니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 죄악 규범을 조촉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악 규범 위반이잖아요. 명령이나 직무명령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명령이나 훈령이나 직무명령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훈령을 내려도 조촉되는 훈령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조촉되는 훈령을 내리면 무슨 규범 위반하는 거예요? 죄악 규범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이든 아니든 법률 우위 원칙은 다 적용되겠죠. 그러나 법이 아닌 행정규칙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 안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법적 근거, 법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가 되면은 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핵심 정리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 핵심 정리 돼 있는 사람들은 책 있는 사람들은 책에다 잘 표기하시기 바랍니다.